안녕하세요. 미국 시애틀에서 부동산법과 상법을 전문하는 토리킴 변호사입니다. 제가 저의 미국 변호사 생활을 되돌아보면 많은 의뢰인들, 특히 한인분들이 기초적인 미국 법이나 생활 상식을 잘 몰라서 본인 스스로 문제를 키운 후에 저에게 오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의 10년 넘는 변호사 경험과 30년 넘는 저의 이민 생활을 바탕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슬기로운 미국 생활을 위해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또 생활 노하우를 조금이나마 나누고 싶어서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경험이 좀 부족해서 영상이 좀 어색하겠지만 잘 봐주시고 응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는 미국 워싱턴주 변호사이며 부동산 중개인이고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며 제 영상은 워싱턴주 법을 기준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법은 계속 바뀌므로 제가 영상을 올릴 때와 시청자가 보실 때 법은 바뀌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슷한 주제라도 개인 상황마다 적용하는 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 영상은 법률 상담이 아닌 정보 전달 목적으로만 시청해 주시고 개인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해당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제 전문인 부동산임으로써 첫 번째 영상은 주택 임대와 관련된 영도 집행, residential eviction을 집주인, landlord 입장에서 제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돈 많고 힘 있는 집주인 도움되는 영상이냐? 집주인 눈치 보면서 사는 세입자, 테넌트가 당하는 억울한 일도 많은데 첫 영상부터 왜 이런 내용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물론 미래의 세입자 입장에서도 영상을 만들 예정이지만 이 영상의 대상은 제가 많이 접하는 대부분의 피해 집주인들, 대부분 노후 대체육으로 임대주택을 한두 채 보유하는 평범한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미국 임대법은 기본적으로 세입자를 집주인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가정하에서 존재한다라고 말을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하나하나 까다롭게 지정하고 집주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에게는 다양한 손해보상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입자에게만 이런 복잡한 법을 무료로 설명하고 소송을 도와주는 법률 서비스도 존재하죠. 그래서 오히려 집주인의 행동보다 세입자들의 행위 때문에 집주인의 피해가 더 많을 수 있어서 임대 계약을 맺기 전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이 토픽을 갖고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테네트를 강제 퇴거하는 과정은 아주 까다롭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워싱턴 주에는 작년 7월부터 퇴거법이 더욱 강화되고 또 시애틀과 주변 도시들은 그 도시들만의 독특한 법을 통과해서 퇴거를 더욱 까다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렌트비를 안 내는 테넨트를 퇴거하기에는 짧게는 3, 4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요즘 주택 렌트가 한 달에 2천에서 4, 5천 불 하는 시애틀 지역에서는 집주인이 만약 1년 동안 렌트비를 못 받고 변호사 비용 또 테넨트가 양심을 품고 집을 많이 손상을 일으켜 나왔다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할 수 있죠. 제가 접한 케이스 중에 집주인 손해가 제일 컸던 액수는 20만 불대였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뭐 한 3, 4억 정도 되었죠. 물론 집이 부촌에 있어서 렌트비도 높았고 법을 악용하는 세입자의 계략 때문에 퇴거까지 소송 시간도 길었지만 치명적인 이유는 테넨트가 이 집안에서 불법 마약 제조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집을 다시 임대 시장에 내놓기 전에 워싱턴 법상 이 집에서 마약을 제조했다는 모든 증거를 없애고 안전 증명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벽, 지붕, 마루 등 모두 교체하면서 뭐 거의 집을 헐고 새로 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물론 이 케이스는 극한 케이스지만 임대 리스크를 알면서도 세입자와의 다양한 문제 때문에 변호사를 찾는 집주인들은 꾸준히 계십니다. 그럼 서론이 좀 길었지만 이 영상의 주제인 변호사가 말하는 괜찮아 보이지만 꼭 피해야 할 임대 상대 두 부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택 매매 조건으로 맺어진 셀러와의 단기 임대 계약, 영어로는 리스백입니다. 코로나 이후 역사적으로 하락한 금리로 인해 미 전국 주택 수요가 급등하더니 최근 몇 년간 꾸준히 금리가 상승했지만 여기 시애틀 부동산 시장은 최근까지 주택 공급보다 수요가 높았습니다. 그러므로 셀러가 부동산 시장에서 갑이고
셀러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원하는 집을 매매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셀러가 요구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매매 후 단기로 며칠에서 몇 달까지 임대 계약을 맺어 셀러가 오너가 아닌 테넨트로 계속 집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임대를 리스백이라고 하는데요. 셀러가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뭐 새로 이사 갈 집이 준비가 안 될 수도 있고 이사하기 위해 매각 대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조건을 수락하는 것은 바이어 입장에서 아주 대단히 큰 리스크입니다. 제일 큰 이유는 만약 셀러가 이 집을 나가는 것을 거부하거나 갈 곳이 없어 못 나가는 상황이라면 현재 법적으로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작년 실시된 퇴거법 중에 이러한 경우를 다루는 법이 존재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에요. 아직 변호사나 판사도 이런 판례법이 없기에 만약 테넨트가 마음 먹고 집을 나가지 않겠다 하면 법적으로 강제 퇴거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길게는 몇 년간의 긴 소송이 예상되어야 합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송 때문에 집주인이 겪는 금전적인 피해와 마음고생은 어마어마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률 부작용을 의식해서 워싱턴 주정부는 2024년 올해 새로운 법을 통과했지만 이 법도 당장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저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마음에 드는 집이라도 리스백은 피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뭐 이 집을 꼭 구매하고 싶으시다면은 셀러와 니고시에이션이 끝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법률 문제를 대비하시기를 꼭 권해드려요. 자, 두 번째는 지인 소개로 만난 테넌트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지인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하라는 것이에요. 집주인으로서 테넌트 선택 기준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뭐 객관적인 기준은 이 사람이 꼬박꼬박 렌트비를 낼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많은 랜로드 분들이 비록 백그라운드 체크를 한다 하지만 모르는 낯선 사람보다는 지인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을 테넌트로 선호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는 지인들에게 소개를 받았다고 테넌트 대상을 철저하게 배경 조사를 안 한다는 점이에요. 특히 테넌트 대상이 동창회나 종교 단체에서 만난 가까운 지인의 친척이라면 집주인으로서 그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도 없이 구두로 임대를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이런 경우에 랜로드의 심리는 내가 믿는 누군가 소개하니까 이 사람도 믿을 수 있겠지. 아니면 또 임대 중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서로 좋게 처리할 수 있겠지. 뭐 이런 것이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테넌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임대 전에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었어도 만약 문제를 처리할 여유조차 없는 상황에 처한 테넌트라면은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또 매년 임대료를 인상하려 할 때가 되면 테넌트 입장에서는 아무리 임대료가 시가보다 낮았더라도 랜드로드는 권력을 이용해 임대료를 더 받으려는 비합리적인 상대로 보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심리이고 현실입니다. 예전에 딸 친구에게 시가의 절반 정도 되는 렌트를 받기로 하고 2년 동안 계약금도 없이 구두로 임대를 준 집주인이 있었습니다. 2년 후에 임대료를 조금 올리겠다고 세입자에게 통보하자 세입자인 딸 친구는 처음부터 집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고 좋게 지내기 위해 본인에게 부당했지만 그냥 참고 살았다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친 경우가 있었어요. 은퇴자로서 임대금으로 생계를 이어갔던 집주인은 결국 몇 달 동안 렌트비도 못 받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금전적이며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테넌트라도 꼭 백그라운드 체크와 인컴 베리피케이션을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뭐 테넌트가 나이가 어려서 크레딧 스코어가 좋지 않아서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 직장이 아직 없어서 뭐 이런 다양한 리스크를 냉정하게 다루는 것은 무례하거나 신뢰에 어긋난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다양한 내용이지만 제게 찾아오시는 랜로드의 의뢰인들 중에 이런 상황에 처해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공과 사를 구분하셔서 임대 계약 전에 테넌트를 꼼꼼히 조사하시고 객관적인 비즈니스 디시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리스크가 있는 테넌트에게 꼭 임대를 주고 싶다면은 변호사와 미리 상담해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나오는 영상은 명도 집행 과정 일부를 찍은 영상으로서 허름한 집을 사서 플립하고자 하는 전문 투자자가 이 집을 매매했는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었던 셀러가 매매 후 한 달 동안 집을 소유하면서 집을 천천히 정리하는 조건으로서 리스백이 포함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셀러의 친척이라는 사람이 짐 정리를 도와주는 것 같더니 나중에 밝혀진 것은 셀러는 예전부터 그 집에 살고 있지도 않았고 친척이라는 사람은 몇 년 동안 그 집에 무단 불법으로 살고 있었던 스쿼터였습니다. 이 불법 거주자는 마음이 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몇 년 동안 썩이며 이용했던 거죠. 바이어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스쿼터를 나가도록 여러 방법으로 시도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나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 결국 저희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됐긴 했지만 리모델링을 제 시각에 시작 못했던 바이어는 수만 불의 피해를 입으며 비싼 교훈을 배우게 됐습니다. 저희 첫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임대료를 못 받는 집주인 또 임대료를 못 내는 상황에 있는 세입자 둘 다 참 안타까운 상황을 다뤘는데요. 결국은 집주인, 세입자 모두 이런 상황을 피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현명한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법률 문제는 잘 싸워 이기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 생각하시는데, 저는 법률 문제는 법을 미리 알아서 예측하고 피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애틀에서 토리킴 변호사였습니다.